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지리 스텝 바이 스텝 뉴탐스러운 세계지리의 진짜고 문진웅입니다. 자, 오늘은 7번째 시간이고요. 드디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기후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 앞서 2시간 동안 기후 기본 다지기라는 주제로 다양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후의 기본을 다져야 했던 이유가 바로 이 뒤쪽에 나올 다양한 기후가 만들어지는 원인, 그리고 이 기후들에서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를 학습하려면 기본기를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5강과 6강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모두 총동원해서 앞으로 기후, 세계 여러 지역의 기후와 관련된 내용들 학습 진행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 진행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는 기후 기본 다지기라는 주제로 바람, 그리고 대기 대순환에 대해서 알아봤죠. 바람의 형성 원리 먼저 살펴봤고요. 세계 여러 바람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계절풍, 육지와 바다의 비열 차이에 의해서 발생해요. 그리고 열대 이동성 저기압, 어디로 불어가느냐에 따라서 허리케인, 태풍, 사이클론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을 넘어가면서 고온 건조해지는 팬풍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중요한 내용은 대기 대순환이라고 그랬죠. 지구가 자전축이 기울어진 채로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태양이 회귀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대기 대순환의 이동이 발생한다. 대기 대순환대가 이동하면서 각 기후 지역의 강수 분포에 영향을 주게 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열대 우림 기후와 사바나 기후 첫 번째 시간인데요.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끌림 소개해 드려야겠죠? 자, 7번째 끌림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나라를 소개할까 준비해 보다가 아시아 지역을 골라보았습니다. 아시아에서 유목민족이 사는 나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넓은 초원이 인상적인 나라죠. 바로 몽골이라는 나라이고요. 몽골이란 나라의 테레지 국립공원이라는 곳입니다. 테레지 국립공원은요,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동쪽으로 약 6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더불어서 몽골의 전통적인 유목문화를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넓은 초원에서 마음껏 말을 달릴 수 있는 테르지 국립공원은 1993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세계 자연유산이죠. 테르지는 제주도의 1.5배 크기의 국립공원인데요. 드넓은 초원과 화강암지대에 형성된 울창한 기암 괴석 산악지대, 그리고 유목민들의 하얀 게르와 그림 같은 풍경의 통나무집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아무런 제재 없이 야생 초원 위에서 자유롭게 풀을 뜯어먹고 있는 다양한 가축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넓은 건물로 닫혀있던 가슴을 탁 틔워주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테르지 국립공원에서 가장 유명한 거북바위는 위에 올라서면 주변에 뛰어난 경치가 한눈에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자, 우리 주변은 늘 높은 건물들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지평선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넓은 초원에서는 지평선도 보이고요. 수많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가옥들, 그리고 많은 가축들이 넓은 평원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평화로운 모습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뭔가 이곳에 간다면 우리의 답답했던 마음이 탁 트일 것만 같은 기분이 들지 않으신가요? 몽골, 우리나라와 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기회 되시면 몽골 꼭 한번 방문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렸던 테르지 또는 테레지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곳에도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7강 내용 진행해 볼게요. 오늘은 열대 우림 기후와 사바나 기후 첫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교재 보시면 본격적으로 열대 기후 나오기 전에 쾌펜의 기후 구분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 열대 우림 기후 학습하기 전에 쾌펜의 기후 구분이라는 것부터 살펴보고 갈게요. 자, 이 쾌펜의 기후 구분은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다양한 기후들이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분류가 되는데요. 이걸 구분한 사람이 바로 독일의 기상학자 또는 기후학자라고 불리는 쾌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다양한 기준에 따라 세계의 여러 지역에 나타나는 기후들을 구분해 놓았는데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세계의 여러 지역들을 구분해 놓았는지, 그리고 어떠한 기후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쾌펜의 기후 구분입니다. 이 쾌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 여러 지역의 기후를 한번 구분해 보려고 마음을 딱 먹었대요. 자, 어떤 것을 기준으로 구분해 볼까 하다가 세계 여러 지역을 돌아다녀 보니 각 지역마다 서식하고 있는 동물과 식물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기후의 영향을 받아서 서로 다른 동식물들이 다른 지역들에 거주하고 있구나. 근데 생각을 해보니 동물과 식물 중에 기후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생물은 무엇일까요? 식물이 되겠죠. 왜냐면 사자가 있습니다. 사자는 물이 있는 곳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물이 중요하듯이 사자에게도 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곳에 물이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새롭게 물이 고이게 됐어요. 사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 먹고 싶어! 텅텅텅텅 물을 찾아가면 되겠죠. 엉엉엉.
자, 그래서 나무는 또 다릅니다. 역시 나무도 물이 있는 곳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물이 말라버려요. 저 먼 곳에 물이 새롭게 고입니다. 아, 나도 빨리 물 마시고 싶어. 텅텅텅. 나무가 이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자, 나무는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기후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은 나무를 비롯한 식생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럼 식생들을 이용해서 기후를 구분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구분 기준은 바로 나무가 사는 곳 그리고 나무가 살지 않는 곳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살고 있는 곳은 수목기후라고 부르고요. 살지 않는 곳은 무수목기후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수목기후는 나무들, 수목은 그냥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줄기 있고 몸통 있고 줄기 있는 나무들. 자, 이런 나무들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잎이 굉장히 넓고 낙엽을 하지 않는 1년 내내 푸르는 화렵수도 있고요. 반면에 겨울이 되면 낙엽을 하는 낙엽수들도 있고요. 잎이 뾰족한 침엽수들도 있습니다. 지역마다 자라는 나무들이 달랐던 거죠. 가장 기온이 높아서 굉장히 푸르른 나무들이 자라는 지역. 여기는 열대기후라고 했고요. 물론 나무가 듬성듬성 자라는 곳도 있어요. 그리고 열대기후보다는 조금 덜 따뜻해서 다양한 나무들이 혼합되어서 화렵수도 있고 상록수도 있고 낙엽수도 있고 침엽수도 있는 이러한 지역들을 온대기후 지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얘보다 더 기온이 낮아서 거의 주로 침엽수림밖에 없는 지역을 냉대기후로 분류했죠. 그리고 무수목기후, 나무가 자랄 수 없대요. 나무가 자랄 수 없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추워서 또는 물이 너무 없어서. 그래서 너무 추워서 나무가 못 자라는 지역을 한대기후. 그리고 너무 물이 없어서 나무가 빨아먹을 물이 없어요. 건조기후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5개의 기후로 크게 구분해 봤는데 얘를 지구상에 한번 분포를 한번 살펴봤어요. 자, 일단 적도 지역에서 어떤 기후 나타날까요? 굉장히 더우니까 열대기후 나타나겠죠. 열대. 자, 그리고 열대보다 고기도 지역에서 온대기후가 나타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대요. 딱 봤더니 여기에 건조기후가 나타났대요. 지난 시간 열심히 공부한 학생은 추측할 수 있을걸요. 바로 아열대 고압대 영향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 온대 나타나고 온대 위쪽에 냉대, 그리고 냉대보다 더 고위도의 한대기후가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적도에 나타난 열대기후부터 A, B, C, D, E 이렇게 알파벳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열대가 A, 건조 B, 온대 C, 냉대 D, 한대 E라는 알파벳을 붙여주게 된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면 열대 A, 그 다음에 건조가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온대가 C, 냉대가 D, 그 다음에 한대가 E가 되는 거죠. 이렇게 가장 큰 구분해 놓고요. 자, 먼저 무수목기후부터 볼게요. 자, 한대기후. 왜? 얼마나 춥길래, 대체 얼마나 춥길래 나무가 못 자라느냐? 나무가 못 자랄 정도로 추우려면 최난월, 1년 중에 가장 따뜻한 달이 10도도 안 되는 지역은 너무 추워서 나무가 못 자란대요. 그런 기후를 한대기후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리고 한대기후를 다시 2개로 나눕니다. 자, 일단 최난월, 가장 따뜻한 달이 10도도 안 되지만 그래도 0도는 넘는 지역. 다시 얘기해서 1년 중에 가장 따뜻한 달이 0도부터 10도 사이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0도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0, 0, 0. 0은 어떤 온도인가요? 어는 점이죠. 물이 어는 점. 다시 얘기해서 여기는 겨울 동안 땅이 얼었다가 따뜻한 여름이 되면 땅이 녹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지역을 툰드라, ET라고 불러줬습니다. ET. 툰드라에 T를 붙여줍니다. 이 지역에서 서식하는 이끼류들을 툰드라라고 부르거든요. 툰드라 기후. 자, 반면 최난월이 0도도 안 되는 지역도 있겠죠. 0도는 어느 점이라 그랬습니다. 1년에 모든 달이 0도를 넘지 않는 지역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1년 내내 땅이 얼어있다는 얘기겠죠.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을 EF, 빙설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 독일 사람이라서 이 F는 얼어있다 뜻의 F를 쓰는데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공부합시다. 우리 그 댄스 가수들, 댄스 하는 사람들 막 춤추다가 마지막에 호 하고 팍 프리즈 하잖아요. 어는 거예요. 얼었다? 프리즈구나. 이렇게 아셔도 됩니다. 우리는 독일 사람들 아니니까 자세하게 할 필요 없잖아요. 프리즈, 얼었어요. 자, 다음 건조 봅시다. 자, 건조는 강수량이 적어서 나무가 못 자라는 곳이래요. 얼마나 비가 안 오면 나무가 못 자라냐? 1년에 연 강수량이 500mm도 안 되면 나무가 못 자란대요. 자, 그런 곳 중에 정말 비가 안 오는 데가 있어요. 기준은 250mm입니다. 그래서 연강 수량이 250mm도 안 돼요. 식생이 거의 자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곳인가요? 바로 사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막 BW. 역시 W 독일어인데요. 그냥 우리는 낙타의 등 정도로 이렇게 낙타요, 낙타. 낙타, 쌍봉 낙타의 등. 사막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250mm는 넘는, 500은 안 되지만 그래도 250은 넘어요.
다시 얘기해서 연강 수량이 250에서 500mm 사이인 곳이죠. 이곳은 넓은 초원이 펼쳐지는 곳인데요. 바로 스텝이라고 부릅니다. 스텝에 S라고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건조는 BW 삼합과 BS 스텝으로 나눌 수 있다. 자, 그럼 수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수목은 나무가 자라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기온에 따라서 어떤 나무가 자라느냐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일반적으로 나무들은요, 너무 따뜻해서 못 자라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대신에 너무 추워서 못 자라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목 기후를 구분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추운 달의 평균 기온입니다. 최한월 평균 기온인데요. 열대 기온은요, 굉장히 우거진 열대림들, 그리고 곳곳에서 막 드문드문 나타나는 나무들도 있지만 어쨌든 기온이 높은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들이 자라는 지역이에요. 어느 정도 따뜻해야 되냐면 최한월, 가장 추운 달이 18도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 온대 기온은 열대보다는 덜 더워요. 그래서 다양한 식생들이 섞여 있는데요. 18도는 안 되겠죠? 하지만 영하 3도는, 최한월이 영하 3도는 넘는 지역. 그래서 영하 3도부터 18도 사이에 있는 지역이 온대 기후입니다. 마지막 냉대 기후는 최한월 평균 기온이 영하 3도도 안 되겠죠? 영하 3도가 넘어가면 온대 기후가 되니까. 그래서 영하 3도가 안 되는 지역 중에 가장 따뜻한 달이 10도가 넘어가면 그래도 나무가 자랄 수 있대요. 잎이 침처럼 생긴 침엽수들은 자랄 수 있대요. 그리고 최난월이 10도도 안 되면, 최난월이 10도 미만이면 한대라서 무수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최난월 10도는 수목의 한계라고 부르는데요. 여기까지는 적어도 기온이 보장되어야 나무가 자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걸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표로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4개로 나눌 수 있죠. 자, 왼쪽을 최한월이라고 써보고요. 오른쪽을 최난월이라고 써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숫자는 3가지예요. 먼저 최한월 18, 그리고 영하 3도, 그리고 최난월 10도, 이 3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최한월 평균 기온이 18도 넘어가는 여기는 어떤 기후? 열대 기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최한월이 18도는 안 되지만 그래도 영하 3도는 넘어요. 바로 온대 기후 되고요. 다음에 최한월 평균 기온 영하 3도도 안 되는 지역들 중에 그래도 최난월이 10도는 넘어요. 이게 냉대 기후 되는 거죠. 그리고 10도도 안 되는 이 기후는 한대 기후가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메모해 두시고요. 자, 다시 더 나눠 볼게요. 자, 이 최한원을 기준으로 나눈 것은 1차 기준이고요. 2차 기준이 또 있어요. 2차 기준. 자, 2차 기준은 강수 분포에 따라서 나누는데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F, 독일어로 습하다는 뜻인데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여름철에 굉장히 습하면 하죠. 습해. 연중습이란 거예요. 쓸데없는 거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쉽게 공부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 S는 썸머 드라이입니다. 썸머 드라이, 여름 건조. 자, 그럼 자연스레 나오겠네요. W는 뭘까요? W는 윈터 드라이예요. 겨울 건조. 다음에 M이 있어요. M은 몬순의 약자예요. 그래서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하나 더 나가 볼게요. 3차 기준이 있습니다. 3차 기준은 최난월 기온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데요. 얘는 우리 나중에 하겠지만 온대 기후이면서 연중 수균한 CF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CF이면서 최난월이 22도가 넘어가는 지역, 이거는 A를 붙여주고요. CFA. 반면에 22도가 안 되는 지역은 B자를 붙여줍니다. CFB가 되는 거죠. 그래서 A, B, C, D 중에 강수 분포가 어떻냐, 최난월의 평균 기온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다시 얘네들을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왼쪽으로 가볼게요. 자, 열대기후예요. 열대기후 중에 A이면서 1년 내내 비가 오는, 그럼 A이면서 F가 되는 거죠. 그래서 AF, 열대 우림 기후라고 부르고요. 다음에 A, 열대이면서 겨울이 건조한 기후, 열대 사바나 또는 그냥 사바나 기후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A, 열대이면서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기후. A 다음에 뭐 붙여주면 될까요? 몬순에 M자 붙여줍니다. AM, 열대 몬순. 그리고 얘는요, 마지막 있는 기후가 AH, 열대 고산인데요. 그냥 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대 고산, 열대 고산. 얘는 일단 열대 기후의 일종인데요. 요 기후 구분과는 상관이 없는 아이기 때문에 좀 별도로 적어봤어요. 열대 고산. 다시 얘기해서 열대 기후 지역이면서 높은 산,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 나타나는 기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 중에서 강수의 분포에 따라서 나눌 수 있다. 그럼 C로 한번 가볼게요. 자, 온대 기후이면서 여름철이 건조한 기후가 있습니다. 그러면 C 다음에 S 붙여주면 되겠죠.
지중해성 기후라고 부르고요. 다음에 온대 기후이면서 겨울이 건조한 기후가 있습니다. C, W가 되겠죠. 온대 겨울 건조 기후. 그리고 온대 기후이면서 연중 수빈한 기후가 있어요. 그리고 연중 수빈한 기후는 다시 최나널 평균 기온에 따라 모함으로 스몰 a와 스몰 b로 나눈다 그랬죠. 그래서 스몰 a, CFA는 온난 수빈 기후, 그리고 CFB는 서한 해양성 기후가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나중에 하겠지만 지중해성 기후와 서한 해양성 기후는 대륙의 서안에서 나타나는 기후이고요. 편서풍 영향을 많이 받아요. 자, 반면 온난 수빈 기후와 온대 겨울 건조 기후는 대륙의 동안에서 나타나는 기후고요. 주로 계절풍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4개로 나눌 수 있고요. 마지막 냉대 남았네요. 냉대는 냉대이면서 1년 내내 비가 오는 냉대 수변 기후. 그리고 DW, 냉대이면서 겨울이 건조한 기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쾌펜의 기후 구분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1차 기준, 그리고 2차 기준 강수 분포에 따라 나누고요. 3차 기준 최나널 평균 기온에 따라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부터 3차 기준, 2, 3차 기준에 서 분류된 각각의 기후들의 분포, 그리고 특징, 그리고 이 기후 지역들에서 나타나는 인간 생활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가장 기본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1차 기준, 2차 기준, 3차 기준까지 잘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다양한 기후 중에 오늘은 첫 번째입니다. 열대이면서 1년 내내 비가 오는 열대 우림 기후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거 좀 지울게요. 열대 우림 기후입니다. 그 전에 식생 이거 하나 확인하고 갈게요. 죄송합니다. 자, 우리 기후를 구분했고요. 각 지역에서 어떤 식생들이 나타나는지 잠깐 살펴보고 갈게요. 자, 먼저 AF, 그다음에 AM입니다.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기온이 높기 때문에 다양한 식생들이 자라고 있죠. AW 사바나 기후인데요. 얘보다는 건조 기간이 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키가 작습니다. 그리고 스텝, 짧은 풀이 나타나고요. BW, 사막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CS, CW, CFA, CFB로 가면서 나무가 점차 많아지고 있고요. DF, DW로 오면 주로 침엽수림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이 한대 기후는 식수목이 자랄 수 없는 기후라 그랬죠. 주로 이끼가 자라는 툰드라 기후. 그리고 1년 내내 얼음으로, 눈과 얼음을 덮여있는 빙설 기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쾌펜의 기후 구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또 아셔야 될 게 바로 기후 그래프인데요. 기후 그래프 구분하는 방법 2개의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고 갈게요. 그리고 살펴보고 열대 우림 기후 갈게요. 순서를 잠깐 헷갈렸네요. 자, 왼쪽 그래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후 그래프 구분하실 때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최하늘 평균 기온이에요. 기억하셔야 될 기온 2가지 있겠죠? 18도 있고요. 영하 3도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최나널 살펴봐야겠죠? 10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 토대로 큰 그림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뭐 살펴보냐면 강수 분포 확인하셔야겠죠? 그래서 1년 내내 수분하냐, 여름이 건조하냐, 겨울이 건조하냐 기억해 두시고요.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기후 그래프를 보고 우리는 얘가 남반구에 위치하는지 북반구에 위치하는지 알 수 있어요. 바로 최나널의 시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최나널, 다시 얘기해서 1년 중에 기온이 가장 높은 곳이, 높은 때가 6월부터 8월 사이면 남반구, 북반구, 북반구. 반면에 11월, 12, 1, 2, 3, 이 사이에 최나널 가장 따뜻한 달이 있으면 남반구입니다. 그래서 반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구. 남반구인지 북반구인지. 자, 왼쪽부터 볼게요. 다음에 기온 살펴봐야겠네요. 1년 중에 가장 추운 달 최하늘입니다. 최하늘 평균 기온이 18도가 넘어가네요. A. 열대 기후이고요. 강수 분포 봅시다. 자, A 기후에서 건기를 구분할 때는 기준이 60mm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에서 모든 달에 60mm가 넘어가고 있죠. 1년 내내 수변하구나. A 다음에 F를 붙여주면 되는 거죠. 열대 우림 기후의 그래프이고요. 두 번째 볼게요. 자, 역시 최하늘 평균 기온 살펴봅니다. 1월이 최하늘이라고 볼 수 있겠죠. 18도보다는 낮아요. 그런데 영하 3도보다는 높네요. 최하늘 평균 기온이 영하 3도와 18도 사이에 있습니다. 무슨 기후? 온대 기후. 강수 분포 살펴봐야겠죠. 자, 건기가 있나요? 예, 건기가 있네요. 자, 온대 기후는 건기를 구분하는 기준이 조금 다른데요.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기후 그래프 딱 보시면 이때 비가 별로 안 오는구나. 한 번에 판단할 수 있으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비가 안 옵니다. 근데 이 시기를 보니 가장 따뜻한 달이네요. 여름이 건조하구나. C, S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후 그래프 구분하는 방법 숙지해 두시고요.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반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격적으로 열대 우림 기후부터 살펴볼게요. 열대 우림 기후.
자, 오늘은 왼쪽 오른쪽으로 조금 많이 왔다 갔다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에 살펴볼 기후 열대 우림 기후입니다. 자, 1번. 자, 열대 우림 기후 일단 어디에 분포하고 있는지 알아야겠죠. 분포부터 볼게요. 분포. 열대 우림 기후의 분포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얘는 적도 주변에 나타나는 기후입니다. 적도 주변.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열대 우림 기후의 분포를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열대 우림 기후가 나타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3대 열대 우림 지역 얘기했었죠? 콩고 분지, 그리고 인도네시아, 그리고 아마존. 이 세 지역은 열대 우림 기후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럼 적도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들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기 대순환 한번 볼게요. 자, 열대 우림 기후는요, 이렇게 적도 주변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기후대가 이렇게 있고요. 하지가 됩니다. 얘네들, 기압대들 어떻게 될까요? 위로 올라가겠죠. 오호호. 하지에 비 오나요, 안 오나요? 아, 비가 내리고 있네요. 오케이. 다음 동지가 됩니다. 아래로 내려오겠죠. 동지 때도 비 내리나요, 안 내리나요? 아, 동지 때도 적도 수렴대 영향을 받으니까 역시 비가 내립니다. 아, 연중 수균하구나. 1년 내내 비가 내리는 지역이구나. 왜? 1년 내내 적도 수렴대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기온이 엄청나게 높고 비도 1년 내내 내린대요. 그러면 나무가 엄청나게 잘 자라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식생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대 우림 기후 지역에서 나타나는 식생을 우리는 열대림이라고 부르는데요.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일단 층층이 높이가 다른 나무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죠. 키가 엄청나게 큰 나무, 중간인 나무, 작은 나무, 완전 작은 나무들. 그래서 열대림은요, 다양한 높이를 가진 나무들이 분포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 여러 층의 수관을 갖는 지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열대림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리고 열대림은 굉장히 딱딱해서요, 가구나 선박을 만들 때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열대림이 많이 분포하는 지역들은 목재 생산을 많이 하는 지역인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럼 열대 우림 기후 지역의 열대림 사진 한번 보죠. 열대림 이렇게 생겼어요. 우와! 굉장히 어둡고 습하죠. 왜냐하면 나무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기 때문에 햇볕 자체가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굉장히 음침하고 습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여기도 역시 우와, 막 덩굴 같은 거 자라고 있고요. 막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빽빽하게 나무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예전에 인도네시아에 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패키지로 갔었는데 가이드랑 같이 가다가 열대림이 딱 보이는 거예요. 우와, 난 지리교사니까 저기 한번 들어가 봐야지. 저기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절대 가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열대 우림은요,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답니다. 여러분들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밀림 정글 같은 거 막 가다 보면 이렇게 커다란 칼 들고 막 샥샥샥샥샥샥샥샥 이렇게 막 이렇게 나무까지 잘라내면서 이동하는 모습 본 적 있으시죠? 빽빽하게 들어서 있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기온도 높고 비가 엄청 많이 내리니까 엄청 잘 자라요. 그래서 훅훅훅 하하하 정글 숲을 지나서 가자. 뒤를 딱 돌아보면 어느새 이게 자라있다는 얘기죠. 물론 막 이렇게 와 자라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방 얘네들이 자라날 정도로 빠른 성장 속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미해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그리고 해충도 많고요. 맹수는 많이 없지만. 그래서 이렇게 빽빽한 특징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열대 우림 기후 지역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죠. 자, 분포는 적도 주변이래요. 자, 그럼 두 번째, 어떠한 특성이 나타나느냐? 특성. 자, 가장 큰 특징은 연중 습윤하다 그랬죠. 그래서 열대 기후이면서 연중 습윤하니까 A, F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연중 습윤하냐? 왜 연중 습윤하겠어요? 1년 내내 연중 무엇의 영향을 받아서? 적도 수렴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적도 수렴대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는 지역인데요. 여기는 연강 수량이 약 2000mm가 넘어가는 지역들이 많아요. 그 정도로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강수의 유형 살펴봤잖아요. 열대 우림 기후 지역은 굉장히 덥대요. 그래서 낮 동안에 뜨거운 태양에 의해서 지표면이 엄청나게 가열됩니다. 지표면이 가열되면서 공기가 상승하겠네요. 오, 구름이 만들고 갑자기 비가 내립니다. 이런 강수 뭐라 그랬죠? 지표면이 가열되면서 공기가 상승해서 비가 내리는 거. 대류성 강수라 그랬죠. 그래서 2000mm 정도로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리는데 여기서 내리는 비는 대부분 대류성 강수의 형태로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열대 우림 기후 지역에 이렇게 내리는 이 비를 우리는 스콜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은 안 나오지만 예전에 선생님 학교에서 급식 나올 때 또는 가게에서 스콜이라는 음료수가 있었어요. 지금 안 나오니까 아마 얘기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스콜입니다. 그래서 종이팩에 담겨 있어서 앞에 이렇게 포도가 그려져 있어요. 포도맛. 자, 이 음료수 이름 정말 잘 지었죠. 어떤 뜻인가요? 널 시원하게 적셔주겠어. 뜨거운 여름날에 날 보고 널 시원하게 적셔줄 거야. 이런 뜻으로 지은 겁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열대 지역에 내리는 비를 스콜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표면이 너무 뜨거워서 내리고 나면 금방 증발해 버린대요. 그래서 아주 뭐 지표면이 금방 말라버리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스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열대 우림 기후 연중 수뷰네요. 왜냐하면 적도 수염대 영향을 받아서 대륙성 강수 많이 내려서 연강 주량이 2000mm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보고요. 3번 볼게요. 3번 식생입니다. 자, 이 지역은요, 기온 굉장히 높고요. 1년 내내 비가 많이 내린대요. 그래서 어떤 숲이 발달한다고요? 열대 우림이라 그랬죠. 열대 우림 발달합니다. 그래서 우리 열대 우림의 특징 몇 가지 아까 얘기했는데요. 키가 다른 여러 개의 애들이 같이 섞여 있대요. 어려운 말로 다층의 수관이라 그랬죠. 다층의 수관. 그리고 나무들의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다시 얘기해서 빽빽하게 들어차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이 길을 만들 수가 길을 만들어야만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의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자, 그리고 얘는 굉장히 딱딱하다 그랬죠. 경질목이에요. 그래서 뭘 만드는 데 이용된다고요? 가구나 선박 만드는 데 이용합니다. 아, 열대우림은 굉장히 딱딱해서 튼튼한 애들 만들 때 이용되는구나. 이런 열대림 가지고 휴지 같은 거 만들어서 여러분 응가하고 나서 엉덩이 닦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딱딱하니까. 그래서 주로 단단한 애들 많이 만드는 거예요. 식생까지 살펴봤고요. 네 번째 볼게요. 네 번째 토양 살펴볼게요. 토양. 자, 토양은 우리 그림 보면서 같이 이해해보죠. 자, 이 지역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자, 이렇게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나무에서 잎이 떨어지겠죠. 호호호 툭툭툭툭. 낙엽이 아니라 이렇게 뭐 시간이 나면 비가 내리고 그러면 잎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여기에 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겠죠. 물론 일반적으로 사자는 열대 우림 기후에 살진 않습니다. 그냥 대표적인 동물로 그려놓은 거예요. 이 사자도 우와 많은 동물들 잡아먹지만 언젠가는 명을 다하겠죠. 죽습니다. 땡 죽습니다. 자, 그리고 곰도 살아요. 어떤 자세 같나요? 똥 누는 거 같죠. 우와 똥도 삽니다. 자, 나뭇잎, 그 다음에 동물의 시체, 그리고 다양한 배설물들. 얘네들이 곧 뭐가 되는 거냐면 땅 속으로 들어가면서 영양분이 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은 지표면에 이렇게 자리 잡게 되면 박테리아와 같은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데요. 우리 생활하다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음식이 가장 잘 상하는 시기 언젠가요? 여름입니다. 왜 여름에 음식이 잘 상할까요? 기온이 높고요. 습하기 때문이죠. 기온이 높고 습하면요, 박테리아가 이렇게 원래 이렇게 움직이던 박테리아가 기온이 높아지고 습해지면 엄청나게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얘를 완전히 싸그리 분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분해시키고 조금의 영양분을 토양에 남겨놓습니다. 거의 대부분 분해하고 조금 남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긴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1년 내내 비가 많이 내린대요. 후아 그나마 남아있던 영양분들 어떻게 될까요?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영양분이 거의 없죠. 자, 그런데 이러한 영양분들 우리 일반적으로 염기라고 부르는데요. 염기가 씻겨 내려나가고 나서도 이 토양에 남아있는 애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물에 녹지 않는 어려운 말로 불용성이라고 부르는데요. 대표적인 애가 철과 알루미늄입니다. 철과 알루미늄. 자, 특히 이 철은요, 물에 잘 녹지 않아서 다른 것들이 씻겨 내려나가고 난 다음에도 남아있는데요. 얘는 공기와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 철 제품 같은 거 공기 막 습한데도 공기와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녹슬죠. 빨갛게 녹슬어 버립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토양 속에 남아있는 이 철 성분이 공기 그리고 수분과 만나게 되면 녹이 슬어 버립니다. 녹이 슬면 무슨 색? 빨간색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우와 빨간색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열대 우림기후 지역의 이 토양은 빨간색 토양인데요. 이 토양의 이름이 라테라이트라고 부르는 토양입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일로 가보죠. 토양 라테라이트. 자, 특징 몇 가지 적어봅시다. 라테라이트. 일단 무슨 색인가요? 빨간색이라고 그랬죠. 빨간색. 붉은색의 토양입니다. 왜 붉은색이냐면 산화철이라고 하는 불용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 라테라이트가 무슨 뜻이냐면요. 라틴어로 벽돌이라는 뜻이에요. 얘는 굉장히 막 뜨거운 데서 바짝
바짝 말라버리고 나면, 건조되고 나면 칼로 막 쓱쓱 잘리면 토양이 막 칼로 잘릴 정도로 굉장히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건조되면 단단해져요. 그래서 얘를 뭘로 쓰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벽돌로 씁니다. 벽돌. 그래서 일반적으로 라테라이트, 이 토양을 잘라가지고 지은 건물들이 열대기후 지역에 되게 많아요. 붉은색을 띠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얘는 영양분들이 대부분 씻겨 내려갔다 그랬죠. 자,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농사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원래는 잘 돼야 돼요. 그런데 많은 유기물들이 다 씻겨 내려가다 보니까 이 토양은요, 굉장히 척박해요. 유기물이 별로 없습니다. 영양분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농사 짓기엔 부적합한 토양이에요. 자, 다음 5번째 볼게요. 경제활동 보죠. 자, 경제활동 토양에 이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지역, 열대우림기후 지역은 대부분 낙후된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1차 산업인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이 지역의 토양 척박하대요. 와, 농사 짓고 싶은데 비 많이 내리고 기온도 높은데 땅이 너무 척박하네. 농사를 못 지어요. 그래서 특별한 묘수를 마련합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런 토양입니다. 자, 나무가 있어요. 자, 이 지역은 너무 척박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영양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온 높고 비는 많이 내리니까 영양분만 있으면 농사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칼로 이 나무들을 싹 잘라버립니다. 좋은데요? 확 잘라버립니다. 그 다음에 얘를 불질러버려요. 와! 태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른 다음에 불질른다. 그래서 슬래시 앤 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자르고 불질리는 겁니다. 나무들이 다 타버리겠죠. 그리고 탄 나무들의 그 재 성분이 뭐가 되냐면 영양분이 되는 거죠. 나무를 태워서 영양분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토양에 영양분이 확보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지역은요, 영양분만 확보되면 농사 되게 잘 된다 그랬어요. 기온 높고 강수량 많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무 막대기 같은 걸 갖고 와서요, 들고 다니면서 폭 하고 구멍을 뚫습니다. 그러면 토양에 이렇게 구멍이 쏙 뚫리겠죠? 그 다음에 통통통통 씨앗을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따봉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뜨거운 태양열이 일조량 풍부하게 내려주고요. 많은 비가 내리면서 농작물이 엄청나게 잘 자랍니다. 우와! 잘 자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아서 영양분이 확보되면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단점이 있어요. 이 영양분은요, 자연 상태로 공급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위적으로 공급한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농작물들이 영양분 먹겠죠. 그 다음에 비가 내리면 일부 영양분 씻겨 내려가겠죠. 또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영양분이 줄어들겠죠. 이제 이 지역은 영양분이 별로 없습니다. 농사 지을 수 있을까요? 농사를 못 짓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합니다. 자, 자르고 불질러요. 화전을 만드는데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식 화전 농업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농사를 지을까요? 토양이 척박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동식 화전 농업에서 주로 재배하는 작물이 이런 애들인데요. 얌이라고 부르는 애들이고요. 카사바라고 부르는 애들입니다. 우리나라의 감자, 고구마 비슷한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먹어봤는데요, 맛은 별로 없습니다. 스위트 포테이토죠, 고구마는. 근데 얘는 좀 달달함이 좀 떨어져요. 어쨌든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주요 식량 작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열대 우림기후 지역의 대표적인 농업 형태는 이동식 화전 농업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식민 지배를 받았던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선진국들이 이 지역에 거대한 농장을 만드는데요. 이렇게 유럽의 선진국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대한 농장을 우리는 플랜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간단하게 플랜테이션 정리해 볼게요. 여기다 정리해 볼까요? 플랜테이션. 자, 이 플랜테이션은요, 전통 농업 방식은 아닙니다. 과거에 선진국이 어떤 작물을 재배하고 싶은데 자기네 나라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정 기후 지역에서만 잘 자라는 작물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열대 기후 지역의 넓은 농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열대 기후를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돈은 어디서 내냐면 선진국에서 냅니다. 선진국의 자본, 그리고 원주민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다양한 기호작물이라고 부르는데요. 사람들이 뭐 즐겨 먹는 이러한 작물들을 재배하는 농업을 플랜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플랜테이션은요,
대부분의 열대기후 지역에서 모두 이루어지는 농업 방식인데 어떠한 열대기후냐에 따라서 작물이 달라지게 됩니다. 열대우림기후는 건기가 없죠. 그래서 건기가 없는 데서 잘 자라는 애들을 여기서 재배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애들입니다. 자, 얘 뭐 같아요? 카카오라고 부르는 아이입니다. 카카오. 카카오를 딱 잘라내면 안에 씨가 있는데요. 얘를 카카오 빈이라고 부릅니다. 얘를 발효시켜서 초콜릿의 원료를 만들고요. 여기에다가 설탕, 엄청나게 설탕 많이 넣는 겁니다. 설탕 안 넣으면 여러분들 그 카카오 100% 먹어본 적 있죠? 흙 먹는 것 같은 그런 맛이 나요. 설탕 같은 거, 우유 같은 거 넣어가지고 초콜릿 만듭니다. 그래서 카카오 열대 우림기후의 플랜테이션 대표적인 작물입니다. 두 번째는 얘인데요. 나무예요. 나무에 상처를 내놨네요. 그리고 아래쪽에 하얀색 액체가 모여 있어요. 뭐냐면 고무나무예요. 이렇게 상처를 내놓으면 이렇게 고무가 또르르르 와가지고 똥 하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고무를 모아가지고 얘를 가공을 거쳐서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것이죠. 천연 고무, 바로 열대 우림기후 지역에서 카카오와 함께 대표적인 플랜테이션 작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정리 한번 해보죠. 자, 경제활동입니다. 경제활동의 대표는 농업인데요. 첫 번째, 이동식 화전 농업한다 그랬죠. 이동식 화전 농업도 역시 열대 우림기후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다양한 열대기후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농업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동식 화전. 그래서 대표 작물은 얌과 카사바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동식 화전 농업을 하려면 나무를 잘라내야겠죠. 이 열대 우림기후 지역에 분포하는 넓은 열대 우림은요, 우리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인간에게 굉장히 이로운 역할들을 많이 하는 나무들이에요. 얘를 잘라내면 다시 자라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들이 걸립니다. 그래서 얘는 단점이 있어요. 열대림을 파괴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열대기후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플랜테이션. 자, 줄여서 PLT라고 할게요. PLT, 플랜테이션. 자, 열대기후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재배되지만 어떠한 열대기후냐에 따라서 재배 작물이 달라진다 그랬죠? 열대우림기후는 고무, 앤다 카카오입니다. 뭔가 생각했을 때 약간 그 끈적끈적한 애들이죠. 우리 뭐 작물들의 재배 조건을 다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 느낌상으로 뭔가 끈적끈적해. 막 초콜릿 녹으면 막 끈적끈적해. 막 기온이 높고 다습한 지역에서 고무와 끈적끈적한 애들 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다시 하겠지만 고무로 유명한데 태국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등이 있고요. 다음 카카오는 코트디부아르와 가나가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6번 볼게요. 가옥입니다. 가옥. 자, 역시 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참 많이 왔다 갔다 하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고개는 안 아프시잖아요. 그쵸? 컴퓨터만 보고 있으면 되니까. 자, 이겁니다. 자, 열대우림기후 지역의 가옥입니다. 집이에요, 집. 자, 태양이 뜨겁게, 플랜테이션, 사라져라. 자, 태양이 지표면을 뜨겁게 막 가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표면에다가 딱 집을 지었어요. 엄청나게 뜨거워. 지열. 지표면의 뜨거운 열기가 집까지 도달하겠죠? 집 안에 기온이 붕, 마이 갓이 나와야 돼. 오 마이 갓이 나와. 뜨거워!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더워. 그 다음에 비도 많이 내리는데요. 비가 쫙 내립니다. 지표면에 이렇게 집을 지어놓으면 물이 쫙 차옵니다. 오 마이 갓! 우리 집이 물에 잠겼어! 다음에 열대우림기후 지역은요, 기온이 높고 굉장히 습해요. 벌레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벌레들! 그런데 지표면에다가 집을 지어놓으면 벌레들이 집 안으로 오 마이 갓! 안 돼! 지표면이 뜨겁고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리고 해충의 피해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지표면에다가 집을 지으면 안 되겠죠. 어떻게 지으면 될까요? 지표면과 떨어뜨려서 이렇게 위로 올려서 나무 막대기를 받고 이렇게 집을 짓습니다. 이러한 가옥을 고상식 가옥 또는 고상가옥이라고 불러요.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열대기후 지역에 특히 열대우림기후 지역에 특히 나타나는 고상식 가옥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지표면에 떨어져 있다는 것도 있지만 지붕의 경사가 급하다는 특징도 있는데요. 왜 이렇게 급하게 만들어놨을까요?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우지에서 흔히 나타나는 가옥의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급한, 지붕의 경사가 급한 이러한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역시 오른쪽에 간단하게 정리해보죠. 자, 특히 열대기후 지역에서 주로 나타나지만 특히나 열대우림기후 지역에서 잘 나타나는 가옥의 형태, 고상식 가옥 또는 고상가옥이라고 부릅니다. 지열, 그 다음에 홍수, 그리고 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이러한 가옥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지붕의 경사가 어때요? 급하다. 급경사의 지붕. 지붕이죠, 지붕.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 열대 우림 기후 지역의 다양한 특징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실수로 지웠네요. 자, 이렇게 열대 우림 기후 지역의 분포 그리고 기후적인 특징은 어떤가? 그리고 이러한 특징들을 경제활동, 토양, 식생과 연결시켜서 공부하시면 우리 다양한 기후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내용들 참고해서 문제 몇 개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교재 40페이지의 기본 문제 5번입니다. 어려운 문제들은 별로 없어요. 오늘 풀 문제 중에서는. 자, 노란색 봉투에 잠깐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래프는 어느 지역에 시간별 강수 비중을 나타낸 것이래요. 이 지역을 지도의 A부터 E에서 고르라고 합니다. 일단 강수의 특징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가로축은 시간이에요. 0시부터 6시, 12시, 18시, 24시로 옵니다. 그런데 급격하게 강수량이 증가하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바로 12시부터 18, 20, 20이니까 22시 사이, 요 사이에 엄청나게 강수량이 늘어나고 있죠. 자, 이 시간은 어떤 시기냐면 12시에 태양이 하늘 꼭대기 옵니다. 지표면이 뜨겁게 달구어지고 2시가 되면 뜨겁게 달구어진 지표면의 기온이 절정에 달합니다. 지표면이 뜨겁게 달구어지면서 기온이 상승하고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구름 만들고 비 내립니다. 어떠한 강수 형태인가요? 바로 대류성 강수가 되는 거죠. 아, 이 지역은 대류성 강수가 내리는 지역이겠구나. 자, 근데 이러한 대류성 강수는 어떤 지역에 주로 내리냐? 바로 열대 기후 지역에 많이 내린다 그랬죠. 열대 기후 지역. 그래서 열대 기후 지역은 대류성 강수가 많이 내려요. 자, 강수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기온의 특징 중 하나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기온할 때 했던 건데요. 기온의 특징. 자, 연교차와 일교차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열대 기후 지역은 연교차와 일교차 중에 어떤 것이 더 큰 기후 지역이라 그랬죠? 연교차 별로 크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1년 내내 더워요. 여러분들 적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 막 파카 같은 거 입고 다니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오리털 패딩? 죽습니다. 땀띠 나서 막 죽어요. 1년 내내 덥습니다. 연교차 굉장히 작지만 그래도 하루 중에 기온 차이인 일교차는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납니다. 열대 기후 지역의 전반적인 특징, 일교차가 크다는 것이에요. 기억해 두시고요. 강수의 특징은 대류성 강수가 많다.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기 보죠. A부터 E에서 고르래요. 그러면 열대 기후 지역 고르면 되겠죠. 자, 일단 우리 A, B, C, D, E 지역의 기후 다 학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열대 기후는 주로 적도 주변에서 나타나는 기후라 그랬죠. 왜냐면 기온이 적도 주변이 굉장히 높으니까. 아, 그럼 적도 주변을 찾아주면 되는 거죠. 아, 여기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쪽이네요. 이쪽. 적도 주변에 나타나니까 열대 기후겠구나. 낮에, 한낮에, 대낮에 지표면의 기후 온도가 뜨겁게 상승하면서 대류성 강수 많이 내리겠구나. D가 정답임을 알 수 있겠죠.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교재 40페이지에 3, 4번 문제인데요. 우리는 3번만 풀 거예요. 자, 지도는 A기후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래요. 이를 보고 물음에 답하래요. 자, A기후입니다. 오, 적도 지나고 있네요. 우리 적도를 안 그려주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우리 저기 할 때, 세계 지역 구분할 때 적도 그리는 방법 알려드렸죠. 예, 적도가 만약에 안 그려 있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친절하게 적도 그려줬네요. 그리고 A기후는 적도 주변에 나타나는 기후래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3대 열대 우림 지역, 콩고 분지, 그리고 인도네시아, 그리고 아마존이 되겠죠. 자, 그럼 자연스럽게 3번 문제 정답을 할 수 있는데요. A기후 어떤 기후인가요? 바로 열대 우림 기후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아까 봤던 지도죠. 적도를 따라 나타나는 열대 우림 기후의 분포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자, 그럼 4번으로 가볼게요. 자, 4번 문제. 자, A기후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랍니다. 자, A기후가 열대 우림 기후니까 열대 우림 기후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면 되겠죠. 자, 선제 하나씩 볼게요. 1번, 연중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데요. 자, 아까 편서풍은 위도 30도에서 60도 사이에서 부는 바람이라 그랬죠.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들은요, 우리 온대 기후 지역에서 하겠지만 주로 대륙 서안에 나타나는 온대 기후와 관련된 온대 기후들입니다. 그래서 1번은 옳지 않고요. 2번, 연강 수량이 500mm 미만이래요. 연강 수량이 500mm 미만인 기후를 우리는 건조기후라고 얘기하죠. 비가 너무 안 내려서 수목이 자랄 수 없는 대표적인 무수목 기후입니다. 열대 우림 기후는 연강 수량이 2000mm가 넘는 지역들이 많다 그랬죠. 옳지 않은 내용이고요.
다음 3번.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나타난대요. 열대 우림 기후 A, F죠. 되게 습하다 그랬죠. 연중 수빈합니다. 왜냐면 1년 내내 적도 수렴대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열대 기후 중에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기후도 있어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학습할 사바나 기후가 바로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기후입니다. 하지만 열대 우림 기후는 연중 수빈하기 때문에 3번 역시 옳지 않은 내용이 되고요. 다음 4번. 최하늘 평균 기온이 영하 3도 미만이래요. 열대 기후는 최하늘 평균 기온이 18도가 넘어가는 기후입니다. 최하늘 평균 기온이 영하 3도 미만인 기후는 냉대 기후 또는 한대 기후가 있겠죠. 옳지 않고요. 다음 5번. 기온의 일교차가 연교차보다 크게 나타난다. 자, 우리 아까 살펴봤었죠? 일교차가 연교차보다 큰 대표적인 기후가 바로 열대 기후입니다. 열대 기후가 전반적으로 일교차가 큰 편이고요. 그 중에서도 열대 우림 기후는 일교차가 연교차보다 특히나 큰 기후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5번이 바로 열대 기후의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교재 있는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학습했습니다. 먼저 초반에 쾌펜의 세계 기후 구분 살펴봤었죠. 자, 1차 기준 그리고 2, 3차 기준에 의해서 다양한 기후들을 구분해 보았습니다. 먼저 나무가 서식하는 수목기후, 그리고 나무가 서식할 수 없는 무수목기후 나눠봤고요. 1차 기준에 의해서 기온, 그리고 강수량에 따라서 A, B, C, D, E 나눠봤고요. 그리고 2, 3차 기준, 강수의 분포, 그리고 최나널 평균 기온에 따라서 다시 세계 여러 기후를 다양하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후들을 지금부터 오늘 열대 우림부터 학습해 나가게 될 것이고요. 자, 오늘은 이러한 다양한 기후 중에서 열대 우림 기후 살펴봤습니다. 적도 주변에 나타나고요. 연중 수변합니다. 왜 연중 수변하다 그랬죠? 1년 내내 적도 수렴대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아요. 열대 우림 발달하고요. 그리고 토양은 라테라이트라고 해서 적색의 굉장히 척박한 토양. 자, 토양이 척박하기 때문에 농사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동식 화전 농업 따봉하고 있으면 잘 자란다 그랬죠. 그리고 플랜테이션도 이루어지는데요. 플랜테이션의 대표적인 작물 고무랑 카카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가옥, 지열과 해충 그리고 홍수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고산가옥이 발달한다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어떤 내용들이 중요한지 오늘의 키워드 살펴봐야겠죠. 오케이,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수목기후의 1차 구분 기준 적어보시고요. 두 번째 2번과 3번 무수목기후의 기준 2차 기준 적어보시고요. 4, 5번은 열대 우림기후의 특징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들 꼭 복습하시고요. 복습하신 후에 오키 빈칸 채우셔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기나긴 기후의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기후 반드시 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